반갑습니다. 오늘 52페이지 할 차례죠. 51페이지, 오늘 프린트 첫 번째로 나간 거, 첫 번째 15번 상황 유추 2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있죠. 거기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부터 점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명반을 갖다 읽기 위한 준비 작업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들은 사실은 좀 초보 단계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조금 난해하고 좀 복잡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계속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일단은 참고적으로 일단은 들어두세요.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절대 빠뜨리시면 안 되고요. 자, 상황 유추 2 해가지고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궁이 채이면 별은 용이다. 자, 채와 용에 대한 개념은요, 이거는 뭐 역학 전반에 다 적용돼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면서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치, 그래서 우리 사회생활하고 하는 모든 전반에 그 적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갖다 하신다면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채와 용에 대한 개념, 요거는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주와 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가지고 그런 방 표현한 이런 표현과는 약간 개념이 조금 달라요. 하지만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채와 용이라는 개념을 일단은 금방 말씀드렸던 그 상위, 하위, 주, 부의 개념으로 일단은 한번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그러면은 궁이 채라면 딱 얼핏 느끼기에도 채가 좀 더 주체가 되고 좀 더 넓은 영역이고 좀 더 어떤 근본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그 다음에 별은 용이다라고 했으니까 별은 그 안에 어떤 그런 내용물. 그죠? 그래서 궁과 별은요 이렇게 채와 용으로 구분됐기는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보면 거의 이 둘이 하나가 믹스된 어떤 상황에서의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궁 따로, 성 따로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어쨌든 이 같이 합해가지고 그릇 안에 물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그리고 그 안에 물이 어떤 내용물인지 그냥 그 하나가 그 하나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갖다 하셔야 되겠죠. 그죠? 하지만 어쨌든 구분을 한다면 궁의 비중을 갖다 조금 더 높이. 그래서 우리 명반을 딱 볼 때요. 명반을 딱 볼 때 어디부터 봅니까? 명궁의 혁과 삼방사정, 이게 가장 기본이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거기부터 봐야 된다라는 개념은 궁에 대한 개념이 지금 거기 포인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별이 어떻다라는 개념은 그 다음 문제고요. 일단은 명궁의 혁과 삼방사정을 본다라는 개념 자체가 궁에 좀 더 포커스를 둔 개념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거기가 과연 그 궁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는 거는 바로 별을 가지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관계인 것이죠. 그죠?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개념 잡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사화는 여기에 활동성, 가로가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화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저번에 이렇게 표현을 한번 했죠. 기계가 있는데 궁과 별이 기계라면, 자동차라면 그 기계를 움직이는, 그 자동차를 움직이는 전기가 바로 사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화야말로 이 어떤 그 명반의 어떤 프레임을 움직이게 생명력을 갖다 불어넣는 아주 그냥 중요한 어떤 그런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가로에 보시면 생장, 염장 해가지고 그 사화, 로건 과기가 그냥 어떠한 의미인지 그냥 함축적으로 지금 딱 적어놨네요. 그죠? 우리가 이미 배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념을 잡고 계시죠? 그래서 일단 록은 생. 자, 생은 출발이라는 의미, 시작, 스타터, 생명이 딱 그 잉태되는 거, 요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장은 당연히 좀 더 거기서 성장하는 거. 어린애가 태어났으면 막 그냥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길러지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염.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거기에 상도 받고 나름대로 직책도 올라가고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성과물이 딱 맺혀지는 어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장, 이제 퇴직하고
뭐,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지금까지 내 인생살이에 대한 어떤 마무리를 갖다가 하는 어떤 그러한 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갖다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화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궁과 별, 궁과 성이 일단은 하나의 덩어리로 상상하시고요. 사화는 그 덩어리를 움직이는 어떤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금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화하고 궁과 채를 갖다가 놓고 본다면 궁과 채를 채로 보고 궁과 별을 채로 보고 사화는 용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을 갖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궁과 성은 궁과 별은 상위 개념. 자, 그 다음에 사화는 하위 개념으로 일단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상위, 하위, 채와 용의 개념은 어떤 궁극으로 갔을 때는 그 개념 자체가 그렇게 의미 있는 바는 아니지만 어떤 사법의 측면, 지금 우리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구분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특히요, 여러분. 자, 학파마다 별을 중요하게 보는 학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화를 중요하게 보는 학파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학파마다 그 차이가 조금 있는데 어떤 학파가 더 우월한지 이런 건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을 갖다 판단하는데 나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갖다 듣고 난 판단할래 하고 한 30년 내가 돌을 닦았어요. 연구를 했어요. 나는 그 사람의 옷 입는 거를 갖다 보고 판단할래. 자, 옷 입는 것만 30년 연구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관상, 얼굴 면상만 보고 난 판단할래. 아니면 수상만 보고 판단할래. 아니면 뭐 나는 그 연구실에 있어가지고 나는 그 사람의 DNA를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삶을 갖다 유추할래. 자,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거기에 노하우가 축적되면 한마디로 어떤 기술력이 높아지면요. 모든 정보는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화가 더 중요하다, 뭐 궁이 더 중요하다, 별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여러분들은 저하고 지금 공부하시니까요. 일단 제 입장에서는 접근 방식이 궁과 별을 좀 더 중요시 보면서 사화를 부가적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그 사화의 비중을 둬 가지고 이두 선생님께서 이제 그 실전자미두수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사화의 비중을 조금 많이 두시거든요. 이제 그분 역시도 제가 말씀드렸던 궁과 별 그리고 사화를 혼용하시는 분인데 일단 뒤쪽으로 갈수록 실전자미두수 쪽으로 갈수록 사화의 비중을 조금 높여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까지도 이제 해봤는데 어쨌든 제 개인적인 어떤 견해로서는 궁과 별을 상위 개념으로 잡고 하위 개념으로 사화를 갖다가 쓴다. 일단 이렇게 해서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금방 그 개념을 갖다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궁의 중첩으로 상황 스케치. 자, 상황을 지금 유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 공부를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그 궁과 별을 일단은 상위 개념으로 잡고 사화를 하위 개념으로 잡고 들어간다라는 거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런 말을 했죠. 자, 자미두수를 보면서 일단은 첫 번째 작업이 뭡니까? 우리 맨 처음에는 별에 대한 성향 이런 걸 갖다 공부했지만 명반을 실제로 보기 시작하면서는 제일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기륭을 판단하는 겁니다. 기륭을 판단하는 거.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 시점이 지금 길한지 흉한지 물론 세부적으로 나눠지면 어떤 사안으로 길할 것인지 또 더 세부적으로 해가 어떤 사안은 길하고 어떤 사안은 흉할 것인지 이거는 다 세부적인 부분이고요. 큰 그냥 카테고리가 일단 길한 패턴인지 흉한 패턴인지를 먼저 한번 파악해 보는데요. 그때 금방 이야기했던 게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궁과 별이 상위 개념, 사화는 하위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기흉을 판단하는 어떤 포인트를 사화의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요. 궁과 별의 포인트를 두라라는 겁니다. 제 말은. 사화로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제 관점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하고 공부하시려면. 그래서 일단은 사화는 후순이고요. 궁과 별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
요거 꼭 기억을 갖다 해주시면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기륭을 판단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운세만 본다라는 겁니까? 아니죠. 그 사람의 원, 명구, 그릇을 판단할 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화는 지금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냐? 아니죠. 제가 하위 개념으로 부차적으로 적용되어서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시켜주는 거라고 했다 아닙니까? 근데요, 명반에 따라서 아주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화가 있습니다. 그거는 차차로 이야기할게요. 그 부분은. 자, 하지만 어쨌든 원 명반의 그릇을 볼 때도 명궁의 혁과 삼방사정의 그 궁과 별들의 어떤 그런 배치를 보면서 우선 판단한다라는 것. 사화는 부차적이다라는 것. 지금 그릇을 판단하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운을 볼 때도 역시 그 대한의 명궁의 혁과 삼방사정을 보면서 기흉을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사화는 그러면 일단은 대운에서의 기흉을 판단할 때까지는 사화를 일단은 후순위로 제껴두세요. 유년, 월운 들어가면서 사화의 비중이 커지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궁의 비중을 조금 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나중에 하겠지만 일단 못을 바꿀게요. 길흉은요, 명궁과 명궁의 혁과 삼방사정, 그러니까 선천의 그릇과 대안의 어떤 조합으로 기륭을 결정짓는다. 됐죠? 자, 두 번째, 궁의 중첩으로 상황 스케치한다. 이랬습니다. 자, 궁의 중첩으로. 자, 이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좀 더 사실은 훨씬 뛰어넘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자, 지금 길하다, 흉하다를 넘어서서 어떤 사안일까? 배우자의 상황일까? 돈의 상황일까? 어떤 건강 문제일까? 자, 여기서 어떤 사안일까를 갖다가 판단하는데 궁의 중첩으로 대략적인 상황을 스케치한다. 자, 볼게요. 그러면 그 밑에 뭐라고 적혀놨냐면은 선천, 대한. 자, 궁의 중첩이라는 것은 선천, 대한을 꼬른 보고 이야기를. 자, 오늘 내드린 명반을 갖다 한번 보시면 그 맨 밑에 맨 뒤에 보시면 거기 명반을 하나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사람이 45세입니다. 45세면은 지금 무슨 대안에 있습니까, 지금? 45세면 어떤 대안에 있습니까? 자, 오궁에 있습니다, 오궁. 무오 대안입니다. 오궁. 그러면 이 사람의 명반에서 관록궁이죠? 자, 관록궁이 명궁이 되면서 그 대안에 명궁이 되고요. 거기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12궁이 돌아가게 되죠. 12궁을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자, 볼펜 잠깐만. 혹시, 예. 그러면 그 5궁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12궁을 한번 돌려볼게요. 좌측으로 돌아가면, 거기가 명궁이면, 명형, 부자, 재질, 천노, 관전, 복부죠. 그래서 그러면 오대한, 오궁 거기 보면 숫자가 하나 적혀있죠. 42세에서 51세까지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숫자가 적혀있다 아닙니까? 그죠? 오궁에 보시면 아래 관록궁이라고 적혀있는 바로 위에 보면 42에서 51까지 적혀있다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 사람이 이 10년 동안에 이 궁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운세를 갖다 보기 위해서는 자, 5궁부터 해가지고 12궁이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5궁부터 명궁, 그 다음에 4궁의 형제궁, 그 다음에 진궁이 부처궁, 그 다음에 묘궁이 자녀궁 해가지고 명형부자, 재질, 천노, 관전, 복부. 요거는 외워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세운 돌아갈 때도 이제 보고 하는데 일단 대운까지는 무조건 봐야 되니까. 하지만 저 프로그래밍에서 클릭을 하시면요. 그냥 바로 이건 명반은 짜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서 금방 무슨 이야기 하다가 요 이야기를 지금 하느냐면 보시면은 자 보세요. 선천과 대한이라는 가로 해가지고 적어놨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충미궁을 본다라고 이제 보십시다. 그러면 선천의 형제궁과
노복궁이 라인이죠. 충미궁이 무슨 라인인가 봤더니, 자, 축궁은 형제궁이고요. 미궁은 노복궁입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형노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형노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자, 근데, 자, 그거는 선천의 선을 표현한 것이고요. 요분 대안에서는 어떠한 자리인가를 봤더니, 자, 축궁은 대한의 지례궁이고요. 그 다음에 미궁은 대한의 부모궁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부질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이제 종합적으로 표현할 때 일단은 선천의 형노선이고 그 다음에 대한의 부질선이니까 이걸 합쳐가지고 형노부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합니다. 그러니까 형노선 하나 부질선 하나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형노선하고 부질선이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했다. 여기가 만약에 동했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동했다라는 말은요. 예를 들어서 거기 무오대안이잖아요. 그죠? 무오대안이라면 무의 사화는 뭡니까? 무, 탐을 필기입니다. 됐지? 무, 탐을 필기. 특히 록과 기가 동하는 의미가 큰데요. 자, 록이 어디에 동했습니까? 탐낭에 붙었죠. 탐낭에 붙었기 때문에 지금 부질, 그러니까 형노 부질선을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여기가 동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해요. 움직였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럼 형노 부질이 움직이고 있고 기는 어디에 움직입니까? 기는 자, 복덕궁의 청기에 화기가 붙죠. 그러면 여기는 선천의 제복선이고, 자, 복덕궁과 제백궁이니까 그걸 합쳐가 제복선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대한의 부처궁과 관록궁이 되니까 부관선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 자, 록은 형노 부지를 움직이고, 기는 제복 부관을 움직이네요. 됐지? 자, 근데 만약에 그 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금방 이야기했던 청기를 화기의 진궁을 움직이지 않고 묘궁을 움직였다라고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묘궁을 움직였다고. 그러면 묘요궁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무슨 궁입니까? 선천의 무슨 궁입니까? 자, 선천의 부질선입니다. 선천의 부질선. 자, 부모궁하고 지례궁 아닙니까? 그 다음에 대한의 자전선이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록이 그 축궁의 축미선을 갖다 움직이니까 형노 부질선을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기가 만약에 묘유궁을 움직여가지고 부질 자전선을 움직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중첩이 되는 게 뭡니까? 록과 기에서 움직였던, 그러니까 충미궁과 묘유궁에서 중첩이 되는 궁선이 어떤 궁선입니까? 그렇죠. 부질선이 지금 중첩이 되죠. 자, 록기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궁선의 중첩은 뭐냐 이래 봤더니 자, 부질선이 중첩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부질선이. 그러면 금방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선천과 대안으로 해가지고 궁의 중첩을 본다라는 말은 금방 예를 들어서 했던 그 상황에서 부질선이 지금 중첩이 되는 거라. 그러면 사안의 일통변으로서 부질선이 이 사람한테 사안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부질선에 대해서는요, 다음에 이게 어떤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다시 이야기를 갖다 하겠지만, 그냥 궁으로 그대로 따지면 되겠죠. 하나는 지례궁이고, 하나는 부모궁이니까. 자, 부모의 문제, 이 사람이 건강 문제. 이게 일단 우선순위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자, 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건 아니고요. 다음에 다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아셔야 되는 것은 궁의 중첩이라는 말은 금방 이야기한 록과 기가 그러면 권과 관은 이야기 안 합니까? 권과 관은 비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예 제껴 놓으세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거는. 그래서 권과 관은 아예 보지 마시고 사화에서는요. 록과 기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두 개만 일단 봐가지고 궁선의 중첩을 인지한다. 됐지? 그래서
그런데 그때 그 뒤에 뭐라냐면 봉궁과 대궁 이렇게 해놨죠. 자, 요때는 이거는 이제 편법이기는 합니다. 빨리 봐야 되기 때문에 봉궁과 대궁만 본다. 아까 전에 부질선, 형로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때요? 그 마주보고 있는 궁선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아닙니까? 근데 자미도수에서는 그렇게 되는 건 없어요. 항상 예를 들어서 축궁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 축궁을 위시로 한 협과 삼방사정이 무조건 기본으로 들어와서 얘의 어떤 상태를 결정지어요. 대궁만 보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궁을 본다, 봉궁과 대궁만 본다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그 대궁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지금 빨리빨리 봐야 된다 아닙니까? 지금 앞에 만약에 상담자가 있다면 뭐 느긋이 이렇게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피드하게 보기 위해서 대궁부터 본다. 만약에 시간이 있다면요, 3방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자미도수를 볼 때는 이건 습관처럼 돼야 돼요. A궁을 본다 하면 그 A궁을 위시로 한 협과 삼방사정이 그냥 무조건 동시에 딱 들어와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근데 처음에는 좀 복잡할 것 같아도 나중에 되면 이거는 그냥 습관되면 쉬워요. 그래서 일단은 봉궁과 대궁을 위주로 본다. 됐죠? 그러고 그 점점점 해가 명천선은 후순위 이래놨네요. 자, 일단은 우리가 어떤 통변성, 자, 어떤 상담자라든지 내 미래를 갖다 유추할 때, 상황을 판단할 때, 명천선은 일단 통변성으로서는 후순위로 제껴두세요. 왜? 우리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사주에서 일간은 그 어떤 스토리상으로서의 스토리에서 일단 기준이 될 뿐이지 주변의 상황들을 보고 파악한다 아닙니까? 그제? 하지만 그 일간 역시도 그 안에 그 영향을 반드시 미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야 되긴 하지만 일단 스토리를 짜나갈 때 일단 명천선은 이렇게 주체가 되니까 일단은 조금 스토리상으로서는 약간 사이드로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고 그냥 완전히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제외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후순위다 이렇게 기억을 갖다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잠깐 했던 명천, 형로, 부관, 자전, 제복, 부질. 자, 명궁과 천의궁을 우리는 명천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형제궁과 노복궁을 우리는 형로선이다. 그 다음에 부처궁과 관록궁을 부관선, 자녀궁과 전택궁을 자전선, 그 다음에 제백궁과 복덕궁을 제복선, 부모궁과 지렉궁을 부질선.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명칭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익숙하도록 그렇게 좀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자, 다시 정리 두 번째. 자, 궁의 중첩으로, 정확하게는 궁선의 중첩으로라는 말이 정확하죠? 궁선의 중첩으로 상황 스케치, 이렇게 상황의 대략적인 면을 파악한다. 됐죠? 넘어갑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유년 12궁을 참고하는데 만약 선천, 대한, 명천, 몸신자의 신궁과 겹칠 때 비중이 커진다. 자, 이래서 일단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유년 12궁은 일단은 후순위입니다. 그럼 어떤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일단 우선순위가 뭐? 선천과 대한의 아까 그 궁선 있죠? 뭐 부질선, 형로선 이란 거. 그게 일단 우선순위입니다. 지금 어떤 사안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파악할 때 유년보다는 선천과 대한의 그 궁선이 우선순위라고. 그럼 유년은 상관없느냐? 아니, 상관이 있는데 후순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무슨 이야기 하냐면 명천과 혹은 신궁과 겹칠 때는 그 유년의 12궁을 좀 더 비중 있게 읽어준다고.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금방 이제 예의 명발을 한번 꺼내보세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자, 이 사람이 5년 올해가 이제 진년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뭡니까 5년으로 갔다. 내년 후내년 아닙니까? 그죠? 내후년. 그죠? 그러니까 내년 말고 그 다음 해인데 그러면 2012, 3, 4, 2014년도죠. 그러면 요때 5년이 되었을 때는 뭐하고 지금 겹칩니까? 대한의 명천하고 지금 겹치잖아요. 유년이. 맞잖아요. 그죠? 요때는 유년의
12상궁을 좀 더 비중 있게 봐준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년 지나간 2010년 명천 선천의 명천선하고 맞물리죠. 요때 역시도 유년의 12상궁을 좀 더 비중 있게 읽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평상시에는 유년 12상궁을 그렇게 비중 있게 볼 필요 없지만 금방 이야기했던 대안이나 선천의 명천선에 맞물렸을 때는 그때는 유년의 12상궁을 조금 더 비중을 갖다 좀 키워서 읽어준다. 그렇다고 대안이나 선천을 넘어서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자, 이래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유년 그래서 겹칠 때는 비중이 커진다 했고, 자, 별들의 구성으로 상황 스케치. 자, 지금 상황 유추를 갖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궁, 별, 그 다음에 사화를 채와 용의 개념으로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개념을 잡는다 하고, 그 다음에 궁의 중첩, 궁선의 중첩으로 두 번째 본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유년 12궁은 일단 후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별들의 구성으로 상황 스케치.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그 부질선이 중첩됐다 아닙니까? 그럼 부질선은 아까 부모나 건강 문제, 다음에 배우겠지만 어떤 문서 문제 이런 걸 갖다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그거는 궁선을 보고 지금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별 자체만으로 그 상황을 판단한다고요. 이 말은 지금 별의 구성으로 상황 스케치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잠이 칠살운이 왔다. 잠이 칠살운에 왔다. 그러면 이거는 화살위권, 특히 록을 봐야 화살위권이 확실히 되겠죠. 그럼 화살위권의 운이다. 그러면 궁선을 떠나서 그 10년간은 화살위권의 어떤 형상이 지금 일어날 가능성이 큰 거라. 어떤 그 사람의 삶의 전반에서 일적인 측면으로나 육친의 측면으로나 어떤 여러 가지 정황적인. 그러면 그 화살위권이라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숙이는 이미지입니까? 이렇게 드러내는 이미지입니까? 자, 드러내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활동성이고 역동성이고 내 어떤 좋게 발현됐을 때는 내 권위가 올라가는 것이고 안 좋게 발현됐을 때는 아주 수고롭게 고생스럽게 내가 가장 역할을 갖다 해야 되는 것이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10년 동안에는 그 잠이 칠살이라는 화살위권이라는 어떤 그런 상태가 삶의 전반에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명천선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이 잠이 칠살 대한이다 라고 하는 거는요. 어떠한 특정 부분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궁선 같은 경우는 부질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질선 부모궁과 지례궁이라는 것에 좀 국관에서 조금 상상을 했다 아닙니까? 근데 대안에서 잠이 칠살이 들어갔다라는 건요. 잠이 칠살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 10년 동안은 이 사람의 삶의 전반에 육친이든 일이든 돈이든 삶의 전반에 이 잠이 칠살의 어떤 영향력이 발동이 되기 때문에 모두에게 영향을 갖다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반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걸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갖다 못하실 텐데요. 조금 전에 했던 궁선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지금 나온 겁니까? 사화에서 나온 겁니다. 사화에서도 특히 어떤 거? 록과 기에서 지금 나왔어요. 거기서 지금 궁선이 유추되는 겁니다. 지금 됐죠? 금방 이야기한 별로서 지금 이야기된다라는 것은 뭔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이 대한이 어디에 들어갔는가. 예를 들어서 볼게요. 그 뒤에 명반을 한번 펴보세요. 명반을 펴보시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무오대안이 지금 됐습니다. 무오대안이 되었다라는 것은 상황 유추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냥 궁으로서 삼방사정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사화로서 파악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럼 앞에 먼저 했던 것은 우리 사화로 파악했던 방법 아닙니까? 자, 무오대안이니까 무가 사화가 뭔가 봤더니 탐, 월, 필, 기. 자, 탐낭에 록이 붙고요. 천기에 화기가 붙어요. 자, 그거 가지고
궁선이 어떻게 되는가를 봐가지고 유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궁선의 중첩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충미궁과 묘유궁을 움직인다라고 가정해가지고 부질선이 중첩된다 이렇게 표현했다 아닙니까? 그죠? 자,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활애가 유추를 하는 방법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거는 뭐냐면 자, 오궁이 지금 경량이 있잖아요. 경량이 있으면서 대궁에서 천동 태염이 들어오고 삼방에서 태양 그리고 청기가 지금 차성안궁에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마두 대전격이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축궁에서 지금 록이 넘어가가지고 차성안궁 해가지고 오궁을 쌍록이 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배울 겁니다. 어쨌든 마두 대전격이 형성이 돼요. 대신에 살성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격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원국도 약하고. 어쨌든 마두대전이라는 어떠한 상황, 이 상황은 이 10년 안에 상황 전반에 이 사람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사람의 시기적인 것에 이 사람의 삶의 양태를 파악하는데 두 가지가 있었네요. 그 대한의 명궁에서 협과 삼방사정을 보면서 그 사람의 삶을 유추하는 방법 하나. 자, 두 번째로는 사화를 가지고 그 어떤 중요 사안에 대한 그 사안 유추의 하나. 이 두 가지를 섞어야 돼요. 섞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힌트를 드렸죠. 어떻게 섞는다고 그랬어요? 사화가 우선한다 했습니까? 궁이 우선한다 했습니까? 궁하고 별이 우선해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만약에 본다면 운세를 만에 하나 본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그 단계는 아니지만 오궁 입장에서 협과 삼방사정을 봤을 때 여기서 마두대전격이 형성이 된다. 요게 만약에 길인지 흉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화를 가지고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의 유추에 대한 어떤 소스 받아들이는 거 이걸 갖다 하셔야 돼요.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화를 가지고 길흉을 나누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잠깐만 조금 더 넘어서는 이야기 한 번만 더 하고 다시 넘어갈게요. 자, 이 명반에서는 사화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차성안궁을 갖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차성안궁. 왜냐하면 마두대전격이 되기 위해서는 저 경량이 오궁에 있으면서 양협으로 록을 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저기 축궁에 있는 탐낭의 화록이 넘어가 줘야 되는데 이때 넘어가기 위해서는 탐을 필기로 해가지고 대안에 탐낭을 다시 한번 움직여요. 탁 튕겨줘요. 그러니까 옮겨가는 의미가 훨씬 더 에너지가 커져요. 그래서 옮겨가서 마두대전격을 형성하는 어떤 그런 역량이 더 커진다고. 그래서 이때는 사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무오대안이 아니고 다른 대안이었다. 천간이 지금 사화가 달라가지고 여기에 탐낭의 화록을 안 움직인다. 이때는 그 기라는 의미가 쑥 떨어집니다. 그럼 애초부터 여기 탐낭 화록이 없었다. 이래 되면 이거는 그냥 말할 필요도 없죠. 안 되죠, 그거는. 그래서 이때 사화는 무대한의 탐낭 화록을 움직였기 때문에 이 마두대전격의 형성이 되는데 혁혁한 궁을 갖다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사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때는. 자, 이건 특수한 경우고요. 보통의 상황에서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화를 가지고 기륭을 점하지 않고 그 명궁의 혁과, 그러니까 대한의 명궁의 혁과 삼방사정을 가지고 기륭을 먼저 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너무 지금 복잡하게 됐는데 어쨌든 다시 정리를 할게요. 그냥 상황 유추는 딱 두 가지다. 딱 두 가지다. 첫 번째 중요 순위부터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그 대한의 명궁의 혁과 삼방사정을 보면서 기흉을 결정 짓는다. 한 가지 더. 두 번째, 사화를 가지고 사화가 어떤 궁선을 움직이는가를 갖다 가지고 궁선의 중첩을 가지고 그 사안에 대한 유추가 일어난다. 그러면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한다면 대한의 명궁의 혁과 삼방사정으로는 기흉을 나누고 플러스 상황을 파악한다면, 그러니까 기흉과 상황을 동시에 판단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화는요,
기흉에는 영향력이 조금 작고 주로 사안 판단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둔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니까 지금 잠깐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차차로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 유추를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사화. 자,